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적격증빙, 지출결의서 그런 것들을 수업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네 가지를 적격증빙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흔히 받는 간이영수증은 이제 비적격증빙이 되겠죠. 이제 세금 계산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이제 거래증빙으로서 비용 처리할 때 인정받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명세서 같은 거, 입금표 그런 거는 비적격 증빙이 되고, 세금계산서 같은 것들은 이제 적격 증빙, 그래서 비용 처리 인정받고 세금계산서의 기본이 되는 그런 서류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출계리서, 지출품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업내부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실무 문서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교재로는 64쪽이 되겠습니다. 소액현금이 되겠습니다. 소액현금. 교재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액현금. 교재에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요약한 거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현금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액현금제도. 소액의 경비를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회사에서는 여러 부서가 있죠. 여러 부서가 있고, 물론 이제 작은 기업이라면은 특정한 부서 없이 그냥 사원 몇몇 이렇게 이제 일을 서로 이제 중복해서 일을 하고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은 업무 영역별로 부서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부서가 여러 개 있는 그런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회계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들이 있겠죠. 일반 영업부, 인사, 총무, 자재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점 지점,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모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규모가 크면은 지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럴 경우 규모가 있는 기업들 얘기인데, 기업에서 이제 어쨌든 회계 처리는 전부 회계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들에서는 이제 자금을 쓰거나 어쨌든 거래를 발생시키면 이제 회계부서에 보고를 하겠죠. 그리고 회계부서는 기록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지점이나 다른 부서들에서 소액의 현금을 쓸 경우 얘기예요. 소액의 현금, 우리 부서에서만 쓰는 어떤 작은 금액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커피를 사놓고 쓴다든가, 커피를 사 먹는 것, 그 다음에 당일로 출장을 시내 잠깐 갔다 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소액의 경비 지출이 있을 겁니다. 부서별로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원칙대로 하자면은 각 부서에서 지출 결의서를 올린다든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결제를 받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현금을 지급받고 지출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소액의 경비까지도 아주 작은 금액들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마다 틀리긴 하겠지만은 작은 금액인데 일일이 그렇게 결제를 받거나 그러면은 사용하는 부서도 불편하고 회계 처리해야 되는 회계 부서도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일일이 다 이렇게 결제를 맡고 영수증 처리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의 경비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미리 부서별로 현금을 얼마씩 지급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부서일 수도 있고 다른 지점일 수도 있어요. 지방에 있는 다른 지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서나 지점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주고, 미리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미리 주고, 너희가 알아서 쓰고 재량껏 알아서 쓰고 다 쓴 다음에 보고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경우에 미리 쓰라고 주는 일정한 금액의 작은 금액을 소액현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액현금. 그래서 그것을 소액현금 제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액의 경비를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액자금 전도제, 부정액자금 전도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액자금 전도제는 예를 들어서 월 단위로 한다 그러면 월 50만 원씩 항상 주는 거예요. 얼마를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덜 수도 있겠지만 50만 원씩 주고 나중에 한 달 단위로, 이것도 대부분 기업이 한 달 단위로 한다 그래요. 물론 이제 일주일 단위로 열흘 단위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번잡하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2달이나 3달 뭐 반기별로 한다 그러면 또 너무 길 테고요. 그래서 아마 월 단위로 많이 한다고들 그러고, 그래서 월 단위로 이렇게 한 달 쓰고 나서 기타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회계부서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영수증 있는 건 영수증을 첨부하고요. 영수증이 없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수기로 이렇게 보고를 하겠죠. 뭐에 얼마 썼고 뭐에 얼마 썼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보고를 하면은 다시 그 쓴 거만큼 현금을 보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매달 일정한 금액을 맞추어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정액자금 전도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번 달에 좀 많이 썼고 이번 달 좀 더 쓸 것 같고 덜 쓸 것 같고 그러면은 뭐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그렇게 이제 부정기적으로 부정액적으로 주는 거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는 부정액 자금 전도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액 자금 전도제, 부정액 자금 전도제. 정액은 정해진 금액이라는 얘기고요. 부정액은 정해지지 않은 금액이라는 얘기고. 자금은 회사에서 쓰는 돈을 자금이라고 그러고. 전도라고 하는 말은 돈이나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쓰라고 주는 거, 미리 주는 거. 그거를 이제 한자로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그래서 정액자금 전도제 그런 말을 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전도라는 말. 뭐 교회에서 뭐 전도한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은 어쨌든 회사에서 쓰는 말은 미리 쓰라고 주는 것 그거를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액자금 전도제, 부정액자금 전도제 이렇게 용어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액의 경비를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제도, 소액현금 제도고요. 그리고 일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자금 전도제, 그리고 금액이 그때그때 좀 틀려지는 부정액자금 전도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를 이제 해야죠. 이 부서에서는 이제 돈 받아서 쓰고 영수증만 해서 갖다 주면 되는 거고요. 회계부서는 돈을 얼마 주고 이제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보고가 올라오면은 월말에 이제 보고가 올라오면은 그걸 가지고 회계 처리해 놓고 또 추가로 또 돈을 얼마 주겠죠. 자, 그럴 때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 이렇게 일정한 돈을 일단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하게 됐을 때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회계부서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로 나간 거죠. 기록을 해놔야죠, 이거를. 뭐 비만 기록을 해놓든 어떤 식으로든 기록을 해놓을 겁니다. 그럴 때 쓴 계정이 소액현금이에요. 소액현금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소액현금. 근데 이제 소액현금은 정상적인 정식적인 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속하는 계정이 아니고 그냥 임시 계정이에요. 임시 이렇게 소액의 현금을 지급했을 때 기록해 놓는 임시 계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임시 계정. 따라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뭐 소액현금 얼마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회계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회계부서에서 일반 부서로 지급을 하겠죠. 그럼 현금을 지급하는 거고, 그리고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차변에 소액 현금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말 되면은 이렇게 이제 사용했다고 보고가 올라오겠죠. 회계부서로 영수증하고 갖고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제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소모품비를 얼마 썼다, 뭐 예비교통비를 얼마 썼다, 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요. 무슨 비용 얼마, 무슨 비용 얼마 해서 얼마 썼겠죠. 그리고 뭐 정액자금 전도라 그러면 쓴 것만큼 다시 이제 현금으로 보충해 주겠죠. 뭐 이제 100원 처음에 줬는데 10원, 70원 썼다. 그럼 이제 현금 70원 또 추가 주는 겁니다. 그럼 기타 부서에서는 남은 돈 30원, 추가로 받은 돈 70원, 합쳐서 100원을 가지고 또 한 달 동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월말에 또 이제 보고를 하면은 회계부서에서 또 추가를 해주겠죠. 그리고 100원 이상을 쓸 수는 없겠죠. 가진 돈이 100원이니까. 그러니까 부서별로 한도액을 이렇게 정해놓고 쓰는 겁니다. 얼마까지? 30만 원, 50만 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추가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월, 2월, 3월 쭉 쓰고 결산이 되면 소액현금 미리 나간 금액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계정 과목으로는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소액현금을 계정 올릴 수는 없죠. 그래서 소액현금 남은 거는 다시 잡아놨던 거는 현금으로 바꾸어서 이거 원래 현금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산 분괴를 해주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소액 현금에 대한 얘기예요. 개요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 처리하는 게 특별히 어렵거나 뭐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소액 현금 출납장 같은 회계장부도 작성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일단 프로그램, 그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부 다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일단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소액현금 출납장 같은 것들은 회사 내부에서 작성하는 거니까 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 작성되지는 않고, 요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작성을 안 해도 무방하고, 현금 출납장이 따로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액현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이제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4쪽이 되겠습니다. 1-3, 1.3, 1-3 소액현금의 지급과 관리. 자, 학습 목표, 출금할 때 소액자금 전도제에 따라서 소액현금을 지급 관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 담당자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출금할 때 부서별로 이제 소액현금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기록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소액현금, 소액의 겸비를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각 부서의 용도계에게 선급해 주는데, 이때 선급한 현금을 소액현금이라고 합니다. 용도계, 각 부서의 현금 입출금을 담당하는 충무팀. 이제 지점에 내려보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거기 충무팀이 있고, 각 부서별로 현금 담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용도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어렵죠, 용도계 이것도. 현금 담당자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소액현금의 선급, 미리 지급한 것, 지급액, 보급액, 추가로 주는 돈이죠. 선금 미리 준 거, 지급액 주는 거, 그 다음에 보급액은 보충해서 주는 거를 처리하는 임시 자산 계정을 소액현금 계정이라 그런다. 그거고요. 소액현금은 재무제표에 현금으로 통합 표시한다. 결산할 때는 당연히 따로 이제 소액현금 기록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기록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현금을 지급하는, 선급하는, 미리 주는 방법에는 부정액자금 선급법과 정액자금 선급법이 있다. 그때 이제 주는 금액이 틀린 경우고, 이거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경우, 뭐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건 좀 말씀드린 내고요. 그때 이제 적당하게 주는 거고, 이거는 항상 일정하게 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뭐 회사 내부에서 이제 편리한 대로 주겠죠. 그때 주는 경우도 있을 테고, 무조건 이제 월말에만 맞춰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주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 카드로 요즘은 많이 주겠죠. 카드로 주고 한도 얼마 정해놓고 거기서 쓰라고 그러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교재에서는 이제 당좌 수표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될 테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 맞추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월 초에 용도에게 다른 부서에 줬다는 얘기죠. 소액자금으로 2,000원을 당좌수표 발행해서 전도해 주었다. 사용이라고 줬다는 얘기입니다. 차변의 소액현금, 대변의 당좌예금. 회계 담당자는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월말이 됐습니다. 용도계로부터 교통비 500원, 소모품비 300원, 잡비 200원 썼다라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예비교통비, 소모품비, 잡비. 원래 이제 잡비라는 계정 과목도 없는 겁니다. 이거 회계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계정 과목인데, 실무에서는 규모가 작은 데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용 처리를 하고, 대변에 소액현금으로 준 거죠. 소액현금 한 겁니다. 이렇게 1,000원. 지금 2,000원 줬는데 1,000원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월 초에 1월 1일 날 또 주겠죠. 얼마 주겠습니까? 1,000원 썼으니까 1,000원만 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부서에서는 2,000원 받았다가 1,000원 썼고, 1,000원 남아있겠죠? 또 1,000원 받았으니까 2,000원을 가지고 또 한 달 쓰는 거죠. 그래서 월초에 다시 줄 때는 소액현금 1,000원, 당좌예금 1,000원. 그러면 소액현금은 항상 2,000원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2,000원이. 2,000원에서 1,000원. 다시 또 쓴 것만큼 주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보고받은 후 자금을 보충해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보고받은 즉시 그냥 그때 준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요거는 딱 월초에 주는 거고, 월초에 주고 월말에, 그러니까 1일날 주고 30일날 보고받고 1일날 또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쓰고 신고 들어오면 바로 준다는 얘기예요. 날짜 상관없이. 그래서 처음에 줬을 때는 소액현금 1,000원, 당좌예금 1,000원. 그리고 이제 월말쯤에
뭐 다 썼거나 뭐 그런지 보고가 들어오겠죠. 추가로 달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예비교통비, 통신비, 잡비, 회계 처리하고 그것만큼 그 날짜로 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소액현금 할 필요가 없죠. 중복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방자예금에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소액현금은 항상 장부상에 1,000원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결산 때까지. 그리고 결산 때는 이 소액현금 1,000원을 현금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액현금 출납장이에요. 용도계에서 소액현금의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는 보조 기입장이 되겠습니다. 부서가 작은 경우에는 뭐 소액현금 출납장 쓸 필요가 없지만은 지점이다 그러면은 지점이면 제법 금액이 많겠죠. 지점에서 받는 금액은 쓰는 것도 많을 테고 그런 경우에는 지점에서 요거 그 담당자가 용도계가 이거를 기록을 해놔야겠죠. 소액현금 출납장 일종의 현금 출납장입니다. 전체적인 현금 출납장은 회계부서에서 회사 전체의 회계부서가 담당을 하고 그러니까 소액현금 출납장은 지점의 회계 담당자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부서 단위에서는 쓸 필요 없을 테고 지점인 경우는 쓸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이런 장부 뭐 쓴다 안 쓴다는 회사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이게 법적으로 뭐 무조건 써야 되고 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건데 지점의 회계 담당자가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액현금 출납자. 그래서 받은 돈 있고요. 날짜 있고 적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쓴 돈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거 어디다 썼는가 대략적으로 소액경비니까 이렇게 쓴다는 얘기겠죠. 이거 외에 만약에 큰 돈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회계부서에다가 정식으로 결제 올려서 쓰는 거고요. 회사 내에서 부서 내에서 소액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 지급명사 같은 경우도 회사마다 이게 나눠놓는 게 틀릴 수가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좀 작성된 거를 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제 살펴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액자금 성급제도 주9시의 영업부서의 9월중 거래 내역이다. 소액현금 출납장을 작성하고 회계과에서 행할 월초, 월말, 차월초 분계를 하시오. 당월초 이번 달 얘기합니다. 당월말 이번 달 말일, 차월초 다음 달 첫째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한자 단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익숙한 학생들은 좀 익숙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낯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이 쓰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월은 이번 달을 얘기합니다. 이번 달. 우리 흔히 이제 이번 달에 얼마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한자말로 당월을 그럽니다. 당월. 다음 달은 차월이 되겠죠. 전 달은 전월. 그렇게 됩니다.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당월 초는 시작하는 첫날이고요. 말은 말일날 얘기하는 거예요. 차월 초, 다음 달 1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회계 기수에서 얘기하면은 당기, 차기, 전기 그렇게 얘기하죠. 당기는 올해, 차기는 내년도, 전기는 전년도. 그리고 올해 썼던 돈을 내년도로 넘긴다. 차기 2월, 차월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9월 1일 회계과로부터 소액자금 2,000원을 수표로 받았다. 그리고 7일날 직원 시내 출장으로 택시비 800원을 지급하였다. 사무용품 200원 구입하였다. 그 다음에 방문 고객 음료수 80원을 구입하였다. 이제 뭐 고객들 위해서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사다 놓잖아요. 뭐 그거 얘기하겠죠. 전화요금 170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받은 돈을 가지고 처음에 받은 날 9월 1일날 받았겠죠. 2,000원 받았다. 그리고 9월 7일날 썼다. 800원. 구체적으로 여기. 9월 18일날 썼다. 200원. 구체적으로 여기. 9월 19일날 쓴 것. 구체적으로 여기. 그 다음에 9월 27일날 쓴 돈 이것. 구체적으로 여기. 그래서 9월 30일날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 1270원. 2,000원 받아서 1270원 썼죠. 그래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는 750원 이렇게 되겠죠. 1250원 쓴 거 중에서 예비교통비 800원, 소모품비 200원, 통신비 170원, 잡비 80원. 그리고 월말에 영수증들이 있겠죠. 영수증들 첨부해갖고 회계과에 본사 회계과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 뭐 우리 같은 회사의 부서면 어쨌든 회계과로 이걸 이제
영수증하고해서 넘겨주겠죠.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월 1일 날 차월 2월 750원이니까 10월 1일 날 전월 2월 750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받겠죠. 125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개하는 거예요. 분개는 이제 회계 담당자가 분개를 하죠. 9월 1일 날 소액현금 줄 때 분개한 거예요. 차변에 소액현금 2,000원. 대변에 당좌액은 2,000원. 그리고 9월 30일 날 이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차변에 예비교통비, 소모품비, 통신비, 잡비 금액별로 하고 대변에는 그거만큼 소액현금 썼다는 얘기죠. 1250원. 그리고 10월 1일 날 다시 125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소액현금 1250원, 대변에 당좌예금 125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는 67쪽이 되겠습니다. 직무, 능력, 평가 1-3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한 예제를 똑같이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예제까지 설명해 드리고 직무 능력 평가는 이제 따로 뭐 문제풀이 같은 거를 따로 해 드리질 않습니다. 일단 그 책 뒤에 답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예제하고 똑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뭔가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꼭 한 번씩 교재에다가 직접 그냥 하시면 돼요. 교재 깨끗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직접 책에다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만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액자금 상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식회사 서울 강서지사의 10월중 거래다. 소액현금 출납장을 작성해라. 이거는 이제 이 지사에서 작성하는 거고요. 소액현금 출납장은.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분개를 하겠죠. 10월 1일 날 1,500원을 수표로 받았다. 10월 11일 날 출장 예비교통비죠. 택시요금 200원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 17일 날 전기요금 300원 지급하였다. 수도공렬비라고 합니다. 21일 날 우편요금 150원을 지급하였다. 통신비예요. 그 다음에 24일 날 고객 접대용 음료 50원을 구입하였다. 소모품비로 해도 되고 뭐 잡비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답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소액현금 출납장은 받은 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한 돈 날짜별로 지급액 그리고 오른쪽은 구체적인 지급 명세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 지급 합계 기록이 되고요. 여기도 당연히 합계 기록 되겠죠. 남은 돈이겠죠. 1,500원 그리고 쓴 돈은 700원 남은 돈은 800원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10월 31일 차월 2월 차월 다음 달로 2월 넘긴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달로 넘기는 금액 800원. 그래서 장부 이제 두 줄 긋고 부분 마감이에요. 두 줄 긋고 여기까지 끝났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줄 긋는 거는.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11월 1일 날 전월 2월 전 달에서 넘어온 돈 800원. 이거는 이제 이쪽에 기록이 되겠죠. 갖고 있는 돈 수입액이니까. 그리고 11월 1일 날 쓴 돈 받았겠죠. 쓴 돈 받는 게 아니고 추가로 받았겠죠. 추가로 1,500원이었으니까 800원 넘었으니까 700원 더 추가로 받겠죠. 쓴 돈 700원 받는 겁니다. 소액자금, 수표, 수익 넘겨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00원 가지고 또 쓰는 거 되겠죠. 자, 회계 담당 부서의 분계는 10월 1일 날 소액현금 1,500원, 대변에 당좌예금 1,500원. 그리고 이제 10월 31일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보고 들어온 거 가지고 회계치하죠. 예비교통비, 수도공렬비, 통신비, 잡비 또는 이제 소모품비 해도 되고요. 그래서 교정 과목별로 기록하고 소액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액현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는 이제 시작 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좀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되게 법인카드 갖고 사용을 하겠죠. 법인카드 갖고 사용을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회계 담당자한테 연락이 갈 테고요. 바로바로 이제 뭐 문자로 찍히든가 그렇죠. 사용 내역이. 그리고 쓴 사람은 쓴 부서는 그냥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점수가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모아놨다가 당일로 제출해도 될 테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될 테고 아니면 한 달치 단위로 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겠죠, 이게. 아니면 이제 법인카드 아닌 경우는 뭐 통장에서 빠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체크카드를 준다든가. 그거는 이제 회사 따라 틀리겠죠. 어쨌든 가장 회사 업무를 보는데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떤 형태로 운영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기록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흐름을 알고 있으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쨌든 소액현금 출납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